얼마 전 한 초등학생에게 이상한 문자 한 통이 보내졌습니다. 너 어느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맞지? 해당 남성은 온라인 앱에서 자신을 봤다며 개인정보를 줄줄이 꿰고 있었는데요. 이 남성이 봤다는 게시물에는 초등학생의 사진과 전화번호는 물론 성적으로 비하하는 글까지 남겨져 있었고, 이를 본 성인 남성 여럿이 연락을 취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신상을 뻗들인 범인, 다름 아닌 같은 학교 친구였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하던 친구가 대체 왜 이런 짓을 벌였던 걸까요? 자, 익명의 공간에서 누군가를 겨냥해서 모욕하는 행위, 무엇보다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큰 범죄인 만큼 이런 게 이제 10대들 사이에서 뿌리 내렸다라는 사실이 좀 충격적인데, 그냥 10대도 아니고 초등학생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일부러 퍼뜨리고 또 성적인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걸 능욕범죄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서로 아는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청소년들,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그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건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었는데요. 이 초등학생은 석 달쯤 전부터 이 모르는 남성들로부터 SNS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뭐 해? 너 SNS 보고 왔어, 오빠야. 이런 내용부터 너 무슨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맞지? 이렇게 신원을 특정하는 내용. 그리고 너 맨날 남자애들이랑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데? 라는 소문을 언급하는 내용까지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뭡니까 또 이게. 이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이 친구라는 친구였던 거죠. 어떻게 글을 올리려면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 누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성적으로 모욕당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SNS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좀 좋아해. 예, 그렇게 막 좀 상스러운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름, 학교, 사진, SNS니까 SNS 계좌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다 올렸던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올린 학생 친구보다 그걸 보고 초등학생인지 뻔히 알면서 실제로 연락을 한 성인 남자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게 제정신들이에요? 진짜 참 이게. 교수님, 만약에 저런 거를 진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저한테 만약에 문자로 막 연락을 해서 성적으로 희롱하고 욕하고 이러면 저 아마 진짜 시체말로 멘붕이 될 것 같은데. 피해자가 13살이에요, 13살. 예? 더군다나 그 아이들이 느낄 공포감, 성적 수치심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글쎄요, 13살 초등학생들 같으면 예전에는 동요 부르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세상이 많이 험해졌고요. 그리고 참 이게 좋지 않은 거,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 못된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성인들도 이런 생각들을 잘 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는 13세 되는 소녀인데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성인 남자들이 그 이리떼 같이 들어붙어서 그러한 어떤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학생의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름 바꿔야 되겠다. 어쩜 좋아.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그 개인정보가 다 노출돼가지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다 노출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병원 치료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밤에도 이 두려움이라든가 공포, 분노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있고 또 그 아이뿐만 아니라 사실 그 아이의 부모님 같은 경우도 피가 거꾸로 솟구쳐가지고 지금 현재 정말 잠을 못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걸 퍼뜨린 그 동갑내기들도 문제지만 아까 양 변호사님이 한 것처럼 그걸 보고서 초등학생인지 뻔히 알면서 그 어린애들한테 성적으로 막 음담패설 보내고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예? 나이 20살 넘어가지고? 예? 자, 하지만 말이죠. 이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이 무엇보다 두려워하는 건 바로 이 지점일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걸 보고서 성범죄자라도 만약에 아이고 네가 그런 거 해도 좋아한다면서 하고 찾아온다면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받는 트라우마는 클 거고 부모님은 화가 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신상의 정보가 털렸습니다. 거기에 또 성적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동 성범죄자들이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게 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로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데 아까 양 변호사님 얘기했습니다. 이런 학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문자를 보냈다. 그 문자를 성적 수치심 문자를 보내게 되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탁틴의 상임 대표변호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능력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협박하는 수도 있다. 뭐 초등학생한테 금전 때문에 협박할 수 있는 거와는 좀 보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부모가 걱정하는 거는 정말 아동 성폭행범이야 이런 사람들 연락이 올까 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름 바꾸고 전화번호 바꾸고 이래야 되는데 사회가 참 이렇게 되니까 좀 더 이 성폭력 범죄라든지 저런 능력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심지어 가해자가 같은 학교 동급생이에요. 매일 학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매일 학교에서 마주쳐야 하는 데다가 자, 여기서 제일 충격적인 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개인정보를 퍼뜨린 거는 같은 학교의 동급생 친구였습니다. 이 조사를 거쳐서 교육청이 내린 처분을 살펴보니까요. 두 학생 간 접촉 금지, 그리고 가해 학생에 대한 20시간 심리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같은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이 등교를 해야 하는데 이 접근 금지라는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20시간 심리치료라는 편결로 우린 할 일 다 했다라고 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당연하죠. 이 피해자 측은 두 학생이 같은 중학교에 진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까지 재차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청이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학폭에 대해서 분리 조치까지 할 근거가 없다 뭐 이런 이유였는데요. 또 이 경찰이 가해 학생을 모욕죄로 입건을 하긴 했는데 예. 이 가해 학생이 촉법 소년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보호 처분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하하, 촉법.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거 있잖아요. 그 동갑내기, 얘들은 그렇다고 치고, 그거 보고, 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막, 성적, 이런 거 보낸 그 20살 넘은 인간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할 여지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이 친구가 미성년자고 초등학생이지만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걸 보고 연락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그걸 보냈다라고 볼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죠.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초등생이 그거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근데 네. 그럼 지금 아직도 그게 뭘 뜻하냐면 대한민국의 사이버 공간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가 사실상 그래도 아직도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영상물이 됐든지 간에 직접적인 성매매 형태의 불법적인 성범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 의식이 아직까지도 안 갖춰진 거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믿지만 초등학생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런 거 올릴 리가 없는데도 그걸 믿고 저런 식으로 보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아까 들으셨겠지만 그 피해 아동은 전화번호, 이름 다 바꾸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 초등생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들으신 것처럼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더군다나 이게 그 나이대 아이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퍼지고 있답니다. 교수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징후가 우리 사회에 주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징후를 우리가 접하고서도 거기에 대한 어떤 처벌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어서 쟤는 촉법 소년이니까 이런 식으로 다 넘어가면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앞으로 저런 행동을 하는 성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갖다가 하고요. 지금 이제 그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드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대단히 좋지 않은 질 나쁜 이런 행동들이 초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만연되고 있다는데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촉법 소년의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에 해당이 되니까 또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제 이렇게 되면 앞으로 촉법소년 12세 미만까지 내리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고쳐서 그 성인들부터 처벌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뭐 교육부에서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분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 그 끔찍하게 같은 중학교 가가지고 하면은 그 아이가 나중에 뭐 정말 잘못돼야 이게 인정을 할 겁니까? 되는 방향으로 해서 빨리빨리 이 징후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